여러 가지로 속을 썩이고 있는 유럽 문제부터 미국 문제까지 차근차근 시장 풀어보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NH농협증권 김종수 이코노미스트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에 키프로스 문제 합의될 것이다라는 기대치는 있었습니다만 오늘 저희 시장 개장하기 불과 10몇 분 전에 이제 합의 소식이 꽝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코스피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합의 소식이 들려온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후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일단은 시장이 반응한 것처럼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알려진 바로 하면은 지금 키프로스하고 이제 트로이카죠. 유럽 그룹이 이제 그 주요 방안에 구제금 관련 합의했는데 일단은 그 시장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이 예금 잔액의 10만 유로 이하에 대해서는 좀 그 보호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금 보호에 가입되지 않는 10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이 40% 헤어컷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두 대형 은행 중에 라이키 은행은 이제 그 배드뱅크로 이제 분리 전환을 해서 청산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10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 손실을 부과하는 방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키프로스가 의회를 거쳐서 표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융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키프로스 의회에 어떤 불확실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0만 이상 유로에 대해서는 지금 헤어컷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의 손실이 상당히 좀 커지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향후에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또 좀 논란이 여전히 있지 않냐, 그렇게 보입니다. 맨 처음부터 이거 문제 쾅 터졌을 때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우리 주식시장이나 글로벌 경기에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악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남아있는 이슈가 눈에 더 크게 들어오기 마련인데 미국 경기예요. 지표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고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이제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미국의 경제 사이클 실제로 회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혹은 고점이냐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경제 지표도 좀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지표들 보면 특히 이제 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상당히 미국 경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소비도 아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좀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 부분에서 본다면 가동률이 한 78%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과거 평균이 한 77%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평균 이상은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조금 순항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목해야 할 점이 그동안 미국 고용 시장이 약간 좀 그렇게 그러니까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논조였고 연준도 좀 그런 점에서 고용이 더 확실히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2월 비농 고용에서 보면 시간당 임금이 좀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통상 이제 시간당 임금은 아시겠지만 고용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만큼 고용이 상대적으로 좀 공급이 적으면,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지금 한 3, 4개월 좀 올랐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미국 고용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좀 한 시그널 아닌가.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를 보시면 사실 이 중산층 이상의 이 자동차라든가 내구재 중심의 소비로 회복이 좀 성장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고용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서비스업 고용도 늘어나고 또 소비도 서비스업이 좋아지면서 한 번 더 미국의 어떤 그런 경기 안정성, 지속성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국면을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좀 미국 경제가 좀 이렇게 좀 좋아지는 시동을 걸었다면은 앞으로는 좀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또 그 중요한 지표들이 이번 주에 또 남아 있으며 내구재 주문에 관한 지표도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고용 지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주택 지표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주택 지표와 내구재 주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투자 지표도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어떠십니까? 예, 지금 뭐 시장 예상에 하면은 내구재 수주가 1월 달에 좀 안 좋았는데 좀 계속 증가세를 나올 것 같고요. 주택 지표도 보면은 이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인데 뭐 전월의 어떤 빈도성 때문에 약간 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격 지수가 주택 가격 지수 계속해서 지금 오르는 그래서 주택 시장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들 보면은 4분기 GDP도 원래 속보치는 좀 0.1%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이제 플러스 0.5%로 좋아지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한 흐름이 이번 주나 계속해서 좀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 역시 개선세를 전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3월 FOMC 성명서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미국 가계 지출과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주택지표들도 개선세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전 미국 경기 본격적으로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주택시장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5년 동안에 장기 침체를 겪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공급도 많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 최소의 어떤 그런 수요마저도 채우지 못할 정도의 상당히 공급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재고도 많이 지금 낮은 상태고 차 물량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지금 회복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그동안 미국이 성장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제 보충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미국의 어떤 그런 건설 경기가 이제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국면을 가고 있고 또 이제 또 하나의 미국 성장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이 그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과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러한 순풍이 결국 이제 서비스 시장으로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뭐 계속해서 좀 순항으로 앞으로 이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지표도 본격적인 회복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조금 아이러니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표들의 전망치가 보다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 FOMC 회의에서 미국 시장 전망하는 성장률 전망에서는 조금 하향 조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잠깐 좀 준비된 차트를 좀 보시면요. 예. 지난 3월에 연준 전망에서 보면은 밴드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6% 성장을 올해 전망을 해서 지난해 12월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요. 이 그림인데요. 지금 이제 연준의 지금 전망치 올해하고 내년 2.6%, 내년 3.2%가 제시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가 한 2% 좀 안 되는 거, 내년은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2.4%거든요. 네. 근데 연준이 제시한 건 뭐냐면 올해도 2.6, 내년은 더 빨라져서 3.2%라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좋아지면서 그동안 이제 좀 저성장을 하면서 회복되지 못했던 그런 소비들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좀 많이 나오는 걸 연준 정책 당국자도 좀 예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12호인 미국 의회 예산국도 보면 올해는 이 자동 감축 때문에 조금 안 줄 수 있지만은 네. 후년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보면은 결국 연준이 이 성장률을 조금 하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예. 그러나 미국은 좀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계속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라면 전망치를 너무 좋게 안 보는 게 시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실망하는 것보다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환 시장이 이제 문제인데요. 지난 주말에 워낙 또 유럽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달러화가 조금 약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달러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가 좀 강세로 간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도 좀 의외로 빨리 좀 종료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어우러지면서 향후에 이제 미국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세 흐름 간다라고 지금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예. 미국 달러가 지금부터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어떤 과소비,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관건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펀더멘털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엔화라든가 유로화에 비해서는 분명히 미국 달러 강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보다 미국보다 상대적 펀더멘털이 좋다고 볼 수 있는 신흥국에 대해서는 과연 달러 강세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예. 신흥국에 대해서는 달러가 약세를 가지만은 엔화나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가는 좀 그런 약간 차별적인 흐름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장이 국한한다면 그 달러 대비 원화는
또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수출주나 또 수입주들에 관련된 또 그 전망을 또 함께 엿볼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인사이드 NH농협증권 김종수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